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테슬라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특히 그 유명 투자자 댄 로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매도 결정, 이게 아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 뉴스랑 시장 분석 자료들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테슬라를 둘러싼 이 상반된 시각들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 로브처럼 좀 위험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로보택시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은 복잡한 얘기보다는요.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뭐고, 투자자들이 지금 뭘 제일 주목하는지 이걸 좀 짧고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핵심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댄로브 선택부터 볼까요? 서드포인트 헤지펀드가 테슬라 주식 50만 주? 이거 다 팔았다면서요? 1분기에? 작년에 샀던 건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걸까요? 크게 한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현재 그 실행력,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이나 머스크 CEO의 그 정부 부처 참여 소식 후에 주가가 확 올랐을 때 그때 그냥 차익 실현한 걸 수도 있고요. 아, 단기 급등했을 때요? 네. 그리고 실제로 1분기 전기차 매출이 작년보다 한 20% 줄었잖아요. 또 계속 가격 내리고 마진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부담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머스크 리스크라고 하죠. CEO 개인의 여러 사업들, 이게 테슬라 경영에 좀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시각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현재 실적이나 경영 리스크.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이익을 보면 상당 부분이 그 정부 규제의 크레딧 판매 수익이나 이자 수익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의 질이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더해서 그 레벨 5 자율주행이니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이니 사이버트럭 수요 예측 같은 거요. 머스크 CEO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계속 좀 지연되거나 빗나가는 사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FSD 관련해서도 계속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신뢰도 여기에 좀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 결국 댄 로브 결정은 현재의 어떤 실행력 우려가 미래의 그 거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보다 좀 앞섰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런데 그가 테슬라를 파는 동시에 엔비디아 주식 이걸 또 145만 주나 대량 매수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AI 혁명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주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본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또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그 당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선행 PER이 한 19배 수준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었다고 본 거겠죠. 확실한 AI 플레이어로 본 거군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기술주 버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AI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아직 좀 불확실하잖아요. 경쟁 심화 가능성 같은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고요. 네. 댄 로브는 팔았지만 그래도 테슬라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강력하잖아요. 현재 주가 수준만 봐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그 EV, 이비다타 같은 지표 비교하면 월등히 높으니까요. 이건 시장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어떤 미래 기술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테슬라가 왜 이렇게 고평가받냐, 그 핵심 동력은 역시 로보택시하고 안전자율주행 FSD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아크 인베스트 있잖아요. 2029년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봤는데 그중에 무려 88%가 로보택시 사업 가치라고 평가했어요. 88%요. 와, 정말 대담한 예측이네요. 지금 주가의 거의 10배 수준인데? 그렇죠. 사실상 로보택시가 모든 걸 바꿀 거다, 거의 올인, 베팅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그 로보택시 상용화,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규제 문제도 복잡하고요. 또 머스크 CEO가 FSD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말들이 좀 안 지켜진 것도 있고 포드나 GM 같은 경쟁사들은 관련 계획을 축소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의 근거도 있어요.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리더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잠재력이 크고요. 구글 웨이모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상업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증명한 거죠. 웨이모 사례가 있군요. 네.
그리고 경쟁사들이 좀 빠져주는 게 오히려 테슬라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체 차량 생산 기반이 있으니까 웨이모보다는 비용 우위가 있을 수 있고 또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 이것도 강점이죠. 그러니까 단순 성장주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입증된 리더가 미래 기술을 준비한다.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5월 중순이었죠. 17일에서 24일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꽤 강하게 반등했어요. 말씀하신 그 로보택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과매수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됐고요. 326달러 선이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4월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도 매그니페센트 7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6월에 로보택시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게 주가를 밀어올린 가장 큰 힘이었어요. 다만 펀더멘털 자체는 양호하다는 평가, 스마트 스코어 63점이 있긴 한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좀 높다. 적정가는 한 266달러 정도다. 이런 분석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 기대감은 큰데 가격은 이미 좀 반영됐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단기 급등으로 이게 밈 주식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실적 대비 주가 괴리가 크다는 우려도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 당장은 6월에 로보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 보상안 재승인 여부, 이것도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독일 공장 확장 문제라든지 중국 시장 전략 같은 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로보택시랑 AI 기대감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이나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오지만 여전히 경쟁 심화나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테슬라 주식을 둘러싼 이 뜨거운 논쟁의 양측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댄 로브처럼 현재 위험 요인을 좀 더 중시하는 투자자가 있는가 하면 로보택시 같은 아주 혁신적인 미래에 베팅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유지하는 투자자도 있고요. 최근 주가 상승은 분명 후자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높은 밸류에이션과 실제 실적 사이의 간극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기술 혁신 기업의 역동성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테슬라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로보택시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약속이 주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할 때 말이죠. 현재의 재무 성과나 경쟁 상황 같은 것 대비해서 이런 미래 가능성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 게 합리적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각자의 투자 원칙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